한국 24조 원 수출 계약, 중국 공군 빨간불. KF-21 전투기 190대 우선 도입. 뜻밖의 강대국, 한국. 동맹 강화하자. KAI. KF-21 한국형 전투기 양산 계약. 점이형 26년 전력화 추진. 이번 계약은 KF-21 총 20대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총 1조 9,600억 원 규모이다.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맞는 4.5 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체계 개발에 들어갔다. KAI는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 예정이며 2026년 말부터 양산기 납품을 시작해 한국 공군에 전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 KF-21 개발 사업은 현재 80% 진행됐으며 최초 시험 평가를 통해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 및 안정성이 입증됨에 따라 최초 양산 계약을 맺었다.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주관기업인 KAI와 국방부, 합참, 공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기관과 학계, 중소협력업체 등 산학연이 함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F-21은 2022년 7월 시제 1호 기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시험 비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공대공 미티어 유도 발사 성공 및 항공기 고도, 속도, 기동성 등 임무 영역을 확장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다. 최초 시험 평가를 통해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페루에서 방위산업 수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은 페루 방문 셋째 날인 16일 아펙 회원국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를 마치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페루 방문 계기에 국산 차륜형 전투장갑 차량을 선택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수출 계약한 함정 건조 현장을 찾아 용골 명판 서명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로템의 K808 베코는 지난 5월 페루 육군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계약 추진 물량은 30대로 약 6천만 달러, 840여억 원 규모다. 본 계약은 이달 말 체결할 예정이다. 이미 육군에 전력화된 현대로템 차륜형 장갑차의 첫 해외 수출이자 국산 전투장갑 차량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로 해외 수출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K808은 바퀴가 8개 달린 보병 전투용 차량으로서 승무원 2명과 보병 10명 등 총 12명이 탈 수 있다. 기존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신속한 병력 수송과 험지 돌파 능력이 특징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로 피탄으로 인한 펑크, 구멍, 가 나도 시속 48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시속 약 8km 속도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수상 추진 장치도 탑재한다. 페루 수출형 차륜형 장갑차는 우리 군의 K808을 기반으로 하부 방호력이 강화된 모델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페루의 조선소와 3400T급 호위함 한 척, 2200T급 원해경비함 한 척, 1500T급 상륙함 2척 등 함정 4척을 2029년까지 현지 건조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금액은 총 6,406억 원으로 중남미 최대 규모의 함정 수주 기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페루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건조 중인 선박 용골에 대한 명판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산 경전투기 FA-50 수출을 위한 밑작업도 이뤄진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윤 대통령 페루 방문을 계기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현지 부품 공동생산 등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페루 공군은 이미 KT-1 국산 훈련기 20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2027년경 경전투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페루는 다목적 전투기 FA-50-20에서 24대를 7억 8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페루 방문을 계기로 지상 해상 공중 전력 전 분야에서의 K-방산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 한미일 프리덤 에지 2차 훈련 종료, 미 항모 투입. 한미 F-35 전투기 첫 농시 참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부터 4회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전날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은 서해류성용함, 충무공이 순신함, P3 해상 초계기, F-35A, F-15K 전투기,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히긴스함, 맥켄벨함, P-8 해상 초계기, F-35A, F-35C 전투기가 참가했다. 일본도 하구로함, P3 해상 초계기, F-15J,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수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상호 운용성을 증진했다. 며 해상지휘관회의, 연락장교 교환 등을 통해 3국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은 지난 2017년 종합 재정비 작업을 거쳐 F-35의 해군용 버전인 F-35C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전력이다. 이번 프리덤 에지 2차 훈련 기간에는 1차 때 실시하지 않은 대해적 및 해상공방전 훈련이 처음 시행됐다. 한미일은 훈련 기간 해상미사일 방어, 공중훈련, 해상공방전, 대해적, 대잠수함전, 방공전, 사이버 방어 등 7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한미일이 지난해 8월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6월 처음으로 실시했고,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 간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추가로 추진돼 이번이 두 번째였다. 한미일은 앞으로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찾은 람 이메뉴얼 주엘미 대사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언급과 함께 프리덤 에지 훈련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강조해 3차 훈련을 예고했다. 죽음의 신으로 변신한 미 F-35 스텔스 전투기의 위력.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특히 북한의 은밀히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한국의 F-35A와 미국의 F-35A,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최초로 동시에 참가한 훈련이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미 군사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 러스 고메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해 F-35A 스텔스 합동 타격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공중 투하용 핵벙커 버스터, B-61-12 전술 열핵 중력 폭탄 탑재 인증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고메는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인증이 당초 목표인 올해 1월까지 인증받기로 한 나토 동맹국에 대한 약속보다 빠른 2023년 10월 12일에 인증되었다고 설명했다. F-35A에 대한 B-61에서 12 성능 개발 및 운용 테스트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완료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미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일부는 공식적으로 재래식 무기와 B-61 모드 12, B-61에서 12, 핵폭탄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능력을 보유한 실전 배치 항공기인 죽음의 신으로 변신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 2021년 9월 21일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F-35E 내부 무장창에 B-61에서 12평가용 더미인 JTA를 탑재하고 모의 작전지역 상공에서 투발하는 시험을 마쳤다. 이는 핵무기 설계 인증과 핵무기 운영 인증 중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 절차였다. 이후 같은 해 10월 5일 현지 시각 미 공군은 F-35A의 B-61에서 11을 탑재. 작전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B-61-12는 스마트 핵폭탄으로 불리며 500발가량의 저율 생산이 예정돼 있으며 미 공군은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초도 생산분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에 위치한 전력이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언제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능력을 보유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폭탄을 반입하지 않고도 B-61에서 11을 탑재한 F-35A가 북한의 침투에 지하 깊이 설치된 벙커와 핵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만큼 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3. 러시아, 우크라 전력시설 대규모 공습, 폴란드도 경계 태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대규모 공격을 펼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위 동부 최전선인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타격이 이어지자 동맹국인 폴란드가 자국 내 전투기를 출격시키기도 했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겟으로 128이 미사일과 90개의 드론을 발사하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등 여러 종류의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쏘았다며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140개의 공중 목표물을 격추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적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이었다며 불행히도 공습과 파편 낙하로 인해 이들 시설이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헤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도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전력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적들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발전 송전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격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북부, 남부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뤄졌다. 키이우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파편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2명이 다쳤다고 시 당국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수도 키이우의 군사관리관에 따르면 이 같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은 최근 3개월 내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한편 폴란드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해 공군 전투기를 급파했다. 다만 전투기는 폴란드 영공 내에 머물렀다.